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가 이번에도 논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반복된 승리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도 틀리고 팩트도 왜곡됐고 적대 정부들은 보수 정부들은 다 이제 친일 정부다라고 주장하는 김원웅 회장의 이 주장을 뭐 논평할 가치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오늘의 논란은 이겁니다. 바로 이 연설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전에. 청와대가 방치한 것 아니냐. 지난 1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김원웅 기념사 사전 녹화됐다. 그때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등도 참석을 했었다. 청와대 작년과 달리 이번엔 해명도 안 했다. 정부 관계자 올해는 돌발 상황 방지 위해 사전 녹화하고 원고도 미리 요청했지만 김 회장이 할 말 다 해버렸다. 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전 녹화됐었고 탁현민 비서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정부가 알고도 그냥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고요. 야당에선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해서 국민 분열을 방조한다. 대통령도 근본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캠프 김병미 대변인 이 정부가 말하고 싶은 진심이 뭔지 헷갈린다. 유승민 캠프 김 회장 즉각 징계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뜻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원 전 대변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원래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를 정부가 청와대가 사전에 봤나요? 맞죠. 이번에 작년에 더군다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녹화를 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설된 영상 연설의 내용을 정부가 알았겠네요. 사전 녹화했으니까. 알고 수용했다고까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메시지가 굉장히 과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컸죠. 이후에 김원웅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읽었으니까 미처 검증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이미 녹화해서 녹화본을 가지고 리허설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봤을 거고 이 내용이 그냥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광복회, 행안부, 청와대 다 수용했다고밖에 현재로서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손정희 변호사님 이거를 방치하거나 동의하거나 수용했다라는 이제 박정원 전 대변인 야권의 비판 말고 다른 시각도 있을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 책임이 있다, 즉각 징계해야 된다라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복회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만약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저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광복회장 같은 이제 보훈단체들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임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부 기관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줘야지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논평 가지고 이걸 바꿔라 하면 우리가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에서 독립적으로 만든 어떤 축사, 그것도 개인 명의로 나오는 축사, 단체 명의로 나오는 걸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수정해라 하지 말라 하면 또 다른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보니까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이거 조금 문제 있는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마 청와대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을 텐데
일단 강북회장 본인이 내 의견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런 점이 이제 하나의 그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지는 좀 대중들에게 논란이 없는 축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뭔가를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걸 예. 못하게 한다던가 우리가 써서 갖다 준다던가 이렇게는 또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청와대 책임으로 모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강북회 내원의 회원 간의 분쟁들도 있고 뭐 소송도 있고 징계도 있고 폭행 사태도 있었죠. 내부에서 좀 자정 능력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시각은 또 박정화 전 대변인의 시각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 주의를 줬지만 김 회장이 말을 안 듣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터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시각. 자 그러면 그런데 김수현 교수님, 광복회가 완전히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냐라는 것도 또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까? 어쨌든 보훈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약간 손정혜 변호사님과 이제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기념사에 담겨 있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테니까 좀 이런 것들은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라 마라라고 간섭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청와대가 뭐 하여튼 정부에서 뭐 오케이를 했다고 해서 정부의 인식이 이 기념사와 동일하다고 무조건 전제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권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김원훈 회장이 뭐 거부했다거나 되게 단호했다면 정부가 억지로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쨌든 그 김원훈 광복 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친일이라고 규정했던 이제 과거의 정권들, 보수 야권의 어떤 지금의 야권인 보수 정권들을 지금 친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도 박정희 시절에 이제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어쨌든 정치를 시작했고 전두환 시절에는 민정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한 행적을 계속 밟아왔고 심지어 2000년에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거든요. 뭐 이승만, 박정희 다 공과가 있는 인물인데 본인의 공과는 그럼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광복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뭐 이런데 사실은 그 총리실에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이 보훈처만을 관장하는 수석실, 비서관실 말고 시민사회비서관실도 있고 정무비서관실도 있고 이 발언이 나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나가서 논란이 여전히 또 2년째 또 되고 있는 거를 그냥 청와대가 놔두고 있다. 모두 다 그러잖아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컨트롤 타워라고. 근데 그거를 이런 논란이 생길 줄 알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2년째 그냥 놔뒀다는 거는 저는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방기했거나 수용했거나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김원웅 회장이 앞서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된 적도 있는데 윤태영 실장님, 그러면 김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친일 행적에 뿌리를 둔 정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거네요. 여기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그 생계형이라고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생계형 국회의원이었다. 1972년에 공화당 공채라는 건 내가 지원해가지고 높은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화당 공채 합격하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합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계형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6월 항쟁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있었고 88년 6월 항쟁 이후에도 민정당으로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계형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2001년에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 근데 출마했고 그때 또 뭐 민주화 이후라고 봤을 때 근데 참 답답한 게요. 광복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입길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 광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광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일대,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만 광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원우 회장도 그 자격으로 광복회원이 된 거고 회장이 된 것인데,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최근 광복회에서 이런 일 말고도 계속 그 내부적 분쟁들이 많이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묻기 위해서 그런 의혹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다른 민간 기관에서 이제 독립유공자들의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력을 기리기 위해서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만화를 만드는데 성남시에서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원우 회장 아버지 엄마 김원우 회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원웅이를 데리고 해방된 조국으로 가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참 많이 답답합니다. 예.